저는 그 글로아 창업자이자 CEO를 맡고 있는 오태림이고요. 글로아는 데브코로서 크레딧 코인하고 스페이스 코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코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크레딧 코인은 처음에는 앱 체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선진국에 있는 그 자본이 이자율이 낮은 이자율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자율 아비트라지를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2017년에 프로젝트 착안해서 2019년에 그 첫 번째 메인넷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약 한 200만 명 되는 이제 사람들한테 100 million 정도 되는, 한 1억 불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저희가 대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출을 저희가 서포트해야 되는 니즈가 생기면서 일반 L1, EVM 컴패터블하게 일반 L1으로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해갖고 업그레이드를 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 크레딧 코인의 그 유니버셜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동 원리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생각할 때 흔히 이제 분산망이라고 하잖아요. 분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근데 인터넷이랑 다르게 블록체인은 말하자면은 이제 사설망 같은 거예요. 이제 이 블록체인 망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저 블록체인 망으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없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대출 사업을 기본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대출이 저희 망에서만 일어난다고 이제 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블록체인 망에서도 대출들이 일어날 건데, 그 다른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를, 그 활동들을 읽어드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뭐 대출을 주고 안 주고 뭐 아니면은 뭐 그 회수를 하고 이런 액티비티를 저희 망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니즈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들을 그 GK라는 압축 기술을 활용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압축을 해서 저희 블록체인에다 쌓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유니버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저희 블록체인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은 다른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들을 그 마치 우리 블록체인에 이미 있었던 정보들인 것처럼 읽어드리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유니버셜 체인을 위해서 GK 롤업을 상호 네, 운용성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블록체인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고, 다른 블록체인에다 이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크레딧 코인에서 이제 스페이스 코인을 넣어. 네, 스페이스 네, 코인은 네. 이 스페이스 그 저희가 대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금융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금융 소유자들이 인터넷 연결 자체가 이제 없었던 거죠. 인구의 한 50%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없다고 해요, 전혀. 뭐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근데 오프라인인 사람들 대상으로 뭐 핀테크가 됐든 뭐 디파이가 됐든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연히 이제 이미 있는 솔루션, 뭐 스타링크를 써보고 싶었지만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그 위성 접시에만 600달러, 뭐 한 달에 150달러 정도를 내야지 돼요. 너무 비쌌던 거죠. 저희가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인구들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인구들인데, 그래서 스타링크를 직접 쓰지는 못하겠는데,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깨닫게 된 게, 그 스페이스X 덕분에 위성을 쏘고 위성을 만드는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위성을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서 위성을 첫 번째 위성을 만들었고, 작년 12월에 이제 스페이스X 위성을 쐈습니다. 사실 이제 크레딧 코인을 생각하다가 네. 스페이스 코인 하면 되게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상당히 그 네. 획기적으로 부분적인 방법을 해결하시려고 아, 예, 이렇게 예,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업을 늘리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성을 제가 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위성 비용이 싸진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으로 통신망을 전 범지구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도 맞는데, 그런 혁신도
있는데 동시에 블록체인 업계에서 저희가 왔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분산망을 이렇게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분산 통신망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궁극적인 망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산 통신망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네. 몇 개, 그 위성의 개수는 사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 거냐, 얼마나 많은 동시 접속자를 서포트 할 거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한 개로도 분산 통신망을, 한 개로는 안 되겠구나. 하여튼 세 개로도 분산 통신망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몇 명이나, 얼마나, 그리고 그 업타임이 얼마나 높을 거냐, 그 문제죠.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생 가격이 낮아지고 네. 뭐 이러는데 그럼 스페이스 코인은 자본 지출이나 위성을 만들거나 로켓 발사 기술을 하거나 할 때 그 주요 경쟁사인 스타링크랑 어떻게 경쟁을 하실? 근데 스타링크를 저는 적어도 경쟁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단은 타겟이 완벽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기술적 레이어에 센트럴라이즈된 플레이어가 늘 있었고, 그리고 오픈되고 분산된 플레이어가 늘 있었어요. 그 두 개는 되게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고객들을 어콰이어 해. 예를 들면 이제 달러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타링크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망중립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쓰고 싶다. 그리고 나도 그 네트워크를 의 일부가 되고 싶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위성을 쏠 건데, 나 위성에다가 뭐 카메라를 단다든가 무슨 특별한 센서를 단다든가 특별하게 내가 커스텀하고 싶은 니즈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위성을 소유를 함으로 인해서 뭐 전쟁이 나는 상황이라도 내가 위성 소유한 몇 가지는 아무도 꺼버릴 수 없게 만들거나, 그런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 코인을 쓰겠죠. 그럼 이제 분산 통신망으로서 이제 새로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금융 소외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네. 기회가 되는데 금융 소외자들도 당연히 저희 목표 유저군에 속하지만, 분산 통신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신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유즈 케이스도 가능해졌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VPN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버추얼하지 않은 VPN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로 연결될 건데, 가상으로 버추얼하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직접적으로 여기서 위성 두 개 타고 저기로 연결된다든가, 그러면은 그 버추얼하지 않은 VPN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트레이더인데, 내가 내 트레이딩 오더가 뉴욕에 남들보다 0.1초 더 빠르게 도착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위성을 몇 개를 타고서 바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통신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예상되는 시장 규모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에 없던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 비슷해요. 뭐 리눅스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이더리움 처음 나왔을 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전혀 한 번도 분산 통신망이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분산 통신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들리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코인은 나중에 크레딧 체인 위에 구축되는 네. 거죠. 스페이스 코인은 dev로서 크레딧 코인 체인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TC가 있고 스페이스 코인도 이제 메인넷 TG하고 이렇게 하면 네. 크레딧 코인 위에서 네.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CTC와 스페이스 토큰 간의 그 가치 흐름이나 단계나 뭐 거버넌스 구조 이런 것도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스페이스 코인은 이제 L1으로서 이제 컴퓨테이션 비용, 스토리지 비용은 크레딧 코인은 L1이니까 컴퓨테이션 비용, 스페이스 스토리지 비용 같은 것들은 이제 크레딧 코인으로 지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코인 거버넌스 이제 크레딧 코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스페이스 코인은 독립적인 이제 토큰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컴퓨테이션, 뭐 연산이나 뭐 저장 같은 거는 이제 크레딧 코인을 소비하면서 사용되겠지만,
그 데이터 트랜스미션, 그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비용은 스페이스 코인으로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코인은 이제 또 독립적인 자기의 거버넌스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웨벡스 도쿄를 갔다 왔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엄청 큰 규모의 스페이스 코인 부스를 봤어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이유가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일본 시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열리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립토에 있어서. 근데 그 시장이 곧 열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열리게 된다면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중국 같이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일본은 그 제조업의 최강국이잖아요. 우주 제조업도 일본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일본에 요번에 그 마케팅 하면서 그 위성 관련 부품 제조하는 업체들 여러 군데를 만나서 같이 미팅도 하고 이제 앞으로 만들 위성들에 어떻게 참여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들 크레딧 코인 엄청 많이 앓고 시잖아요. 아, 네네. 이제 크레딧 코인과 스페이스 코인이 앞으로도 어떻게 한국 시장 투자자분들한테 네. 매력적이게 느껴질지 네네.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도 한국 코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제 외국인이긴 하지만, 근데 한국에서 나온 프로젝트 중에 이제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굉장히 몇 안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될 것 같고, 그 글로벌로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프로젝트 중에 몇 개 저희가 될 것 같고, 저희와 함께 이제 말하자면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 회사의 스토리, 프로젝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일종의 여행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여행을 저희랑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 앞으로의 이제 크레딧 코인과 스페이스 코인 양측의 이제 로드맵이나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게 그래서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USC가 그 호환성 관련된 프로젝트고요. 그거 외에도 그 스케일러빌리티 관련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관련된 그 보안,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장성이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TPS 관련된 프로젝트 그렇게 두 가지 되게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열심히 개발하면서 저희 크레딧 코인 팀한테 제가 주문한 거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L1을 만드는 거가 너희 이제 미션이다. 우리가 이제 L1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반적 앱체인에서 L1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너희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L1을 만드는 거다. 라고 프로토콜 팀은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 팀은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들 그게 뭐 스왑이 됐든 브릿지가 됐든 뭐 다양한 종류의 그 디파이 상품들을 그런 것들을 저희가 클론을 하거나 포크를 하거나 아니면 온보딩을 해갖고 생태계를 기본적인 그 기능이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말에 위성 3개를 더 쏘게 되는데 그 3개가 다른 이제 기술들 증명을 할 거고 저희도 그 통신망 기술, 분산 통신망 기술 증명을 할 거고 첫 번째 위성의 결과는 저희가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공식적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우주 기술을 관한 거고, 통신 기술도 지금 되게 세계적인 석학분들과 함께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진척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스타링크 같이 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 분산 네트워크니까 성능은 좀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분산망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주로 로켓은 어디서 쏘시나요? 그 로켓은 저희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에서 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쏠 거고 한국도 이제 로켓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들이 그 상업적으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에서도 한국 로켓 회사랑 뭐 해외에서 쏘겠지만 한국 회사랑도 협업해 갖고 쏠 예정입니다. 로켓을 쏜다는 것만으로도 네. 가슴이 근데 인터뷰하면서 되게 장관이에요. 실제로 보면.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한테 하실 말씀. 한국 분들이 약간, 야망을 좀 약간 줄이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파운더 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나 많은 나라인데, 뭐 그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본적으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야망 있게, 뭔가를, 여러 가지를 프로젝트를 하시든, 뭐 트레이딩을 하시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